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만찬이 미뤄지는 걸 한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거냐. 한동훈 대표 의사들 달래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 1위와 3위가 오늘 뉴스탑10 바로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걸 보류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용산 대통령실이 거부했고요.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면서 애둘러서 용산에 반격을 했죠. 원래 모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드는 건 없는데요. 국가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 표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하죠. 당 대표께서 여러 의료 단체 또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생각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 유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글쎄 그거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만남이 있고 나면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께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지금은 어떤 얘기 때문에 그 모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의대 증원, 유해, 중재안을 두고 옥신각신 갈등이 점점 부각되는 이 와중에 이게 본질인데 저희 시작은 본질에서 좀 뻗어난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원래 모레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만찬이 미뤄졌다. 이게 오전까지 알려졌던 사실인데 점심쯤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를 알려진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만 통보한 모양이에요. 사실 좀 사소한 걸로 기싸움 한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 흘러나온 거 보면 예. 민심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민심을 듣는 자리로 연기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누가 봐도 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이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불쾌감의 연장선에서 내일 모레로 약속이 되어 있는 이 만찬을 취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말로는 불쾌감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사적인 용어로 쓴다면 삐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삐졌어요? 용산이 삐진 거죠. 그래서 예. 그렇다면 만나는 걸 우리 연기합시다. 만나지 맙시다. 지금 예. 이런 식의 통보였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만찬이 연기된 것을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될 정도로 지금 누구한테는 연락을 하고 누구한테는 연락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용산에서 정말 추석 민심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로서 다시 연기하겠다는 본래 공식 해명 논리로 한다면 예. 한동훈 대표가 당 지도부에서는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한테 연기합시다라고 의견을 해서 조율하는 게 정석적인 건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전 11시까지도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 예. 심지어는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도 들은 바가 없다.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다 크신 두 어른이 이렇게까지 이게 삐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삐졌다. 좀 더 공식 용어, 방송 용어를 하다면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불쾌감을 드러내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어제부터인가요? 30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이 만찬이 연기되네 만에 설왕설래는 있긴 있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다만 아침 8시에 원내대표단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거 미뤄진 거다 통보를 했는데 11시 앞서 화면에 만나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들은 바가 없다. 3시간 지나서도 그럼 이게 패싱 아니냐.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있었던 이게 하나의 단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게 이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크게 받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당정이 이런 갈등을 지금 빚을 때인가 오히려
같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도 시원찮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그 만찬 자리가 취소된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주최하는 만찬 자리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는 사전에 통보가 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10시 정도에 이 내용이 구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11시가 될 때까지 대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에게도 연락을 안 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 도대체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 건지 대통령실의 소통 파트너는 과연 누구인지 이런 부분 잘 모르겠어요. 예. 내일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국정브리핑에서 이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 그것을 마침표로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런 갈등이 노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모레 이 식사 자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언론의 관심은 예. 다시 그 한동훈 대표한테 가겠죠. 과연 한동훈 대표가 만찬 자리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 예. 하는 것부터 만찬이 끝나고 나오면 대통령께 이거 건의했냐? 그래서 대통령의 반응은 뭐였냐? 예. 온통 관심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진행될 테니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만찬을 안 하는 것이 예. 내일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판단이 너무 유화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정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보다 오히려 주말 사이 있었던 한동훈 대표 중재안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게 용산의 불쾌감을 만드는 데 한몫한 거 아니냐는 해석, 개인적인 해석을 하셨어요. 이건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을 보면 조금씩 본인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보면 오늘 발언은 이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임무고 당이 민심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저녁 SNS를 좀 더 주목해 봐야 될게요. 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이후에도 SNS를 통해서 국민 불안감을 덜어줄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메시지 내용 면에서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분출하는 방식의 면에서도 둘 다 모두 용산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의 면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가의 임무이면서 대통령의 임무이기도 하죠. 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 보면 대통령의 지금 방식은 어쩌면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으로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이제 대통령실의 의료 개혁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방식의 면인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뭐 물밑에서 다시 제안하고 협상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SNS로 자신의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만 소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올리는 거잖아요. 예. 결국 여론, 국민의 민심에 자신이 맡겨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어가 용산은 아니에요. 다 용산의 불쾌감 얘기를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뭐 대통령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만 한동훈 대표 이 SNS 쓰면서 뭔가 장현주 변호사의 생각 중에는 만찬이 돌연 연기된 이유도 어젯밤 한동훈 대표의 이 SNS 글이 뭐 역할을 적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데 유예하자 중재안 냈고 대통령실 거부해도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애들로 용산에 반격했고 오늘도 당이 민심을 전해야 된다. 국민 건강 지키는 게 국가입니다. 한동훈 대표 꽤 본인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고요. 그동안 이른바 윤한 갈등,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용산 대통령실과 여러 갈등 중에도 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일정 부분 선은 지켰다면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러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취재한 한동훈 대표의 공식 입장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한동훈 대표의 본인 핵심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님.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같은 프레임이 낄 자리가 없다. 지금
응급 상황, 응급실이 응급한 상황, 이런 의료 공백 사태에 지금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취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걸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 가치라는 거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의료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의료 계획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의사 증원은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있고. 예. 자, 그럼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의료 계획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이 나오고 그 안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전달할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저런 안에 대해서 만약에 의료계가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공개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2025학년도 내년 안도에 대해서부터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직까지 일관된 입장이에요. 박단 전공의 회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면 이게 과연 여당과 대통령이 저렇게 티격태격 할 시간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럴싸에 의료계를 얼른 만나가지고 뭔가 당사자로부터 뭔가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어찌 보면요 야당, 여당, 대통령실 지금 가장 당사자인 의료계 입장에서는 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저런 갈등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그 초청 관련해서 이제 그 연기가 됐잖아요 만찬이 만찬 연기된 그 소식 자체는 행정관들에 다 통보를 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걸 뭐 시간적으로 언제 통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참석 대상자들은 다 통보했다고 하니까 그 한동훈 부분은 대표에게도 알렸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 얘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한테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석 예. 대상자들한테는 아마 실무진 등을 통해서 알렸던 걸로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냥 안 알리지는 않았겠죠. 다만 시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예. 추경호 대표가 통보받고 2시간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 연기를 통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굴 통해서 받았는지 이런 게 좀 국민께 알려가지고 불안 조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오히려 의료개혁을 저걸 빈틈없이 해결하려면 당정이 비공개를 만나가지고 머리 맞대고 알겠습니다. 여러 번 의견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민심을 전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민심을 전달하고 그 민심이 구현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현되도록 할 책무를 진 여당과 대통령실이 예. 이런 문제 갖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저는 글쎄요. 민심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만 윤기찬 대변인 말씀 중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일부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중재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이후의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 가치인데 마치 이 의료개혁 유불리 떠나서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는 윤 대통령의 얘기가 뭐 당정 갈등, 프레임이 낄 자리가 없다. 이거 지금 당면한 과제다. 한동훈 대표에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의료 대란을 눈앞에 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그리고 용산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예.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법과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용산에서 이걸 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하고 자기 정치하는 것이냐 이렇게 불편한 만약에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저 그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아니 고위당정협의회라는 것은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채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정부가 결정하는 거, 또 용산 대통령에서 결정하는 거,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집권 여당인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가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로 조율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예. 그러면 그 고위당정협의회라고 하는 정식 채널과 시스템을 통해서 지난 주말에 이거 지금 심각하니까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확인해보고 이게 좀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 용산에서는 즉각 불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민심을 전달하고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안을 낸 것을 그걸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정치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을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많은 것이지 왜 의견을 내냐 네가 라고 이야기하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 용산이 결정하면 집권 여당은 따라와. 예. 라는 것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작정하고 SNS를 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사면 복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 발언을 하는 건 자제한 게 맞아요. 이건 정치적 논란거리가 김경수 그럼요. 지사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고 민심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집권 여당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예. 아니 고위당정협에서 그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 거부하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면 자기는 또 올바르게 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좋은 대안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상의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걸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언론에 나온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최초의 월요일 날 기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최고위 도중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허겁지겁 전화 받았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상황이 아마 우리 국회에 나와 있고 당에 나와 있는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한테 취재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지난 주말에 고당에 이런 게 있었고 예. 고위당정협이 이런 게 있었고 대통령실 즉각 거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잠시만요. 이 보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일부 한 언론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 지난 월요일 의사 출신이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 도중에 직접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아서 뭐 인요한 의원 또 목소리도 크니까 뭐 예 하다가 실제로 그게 대통령실은 변함없고 타협없다라는 이미지를 그 의중을 인요한 의원을 통해 전달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 중재하는 거부가 이미 됐고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이미 드러난 거 아니냐는 게 그렇게 이제 여의도에 퍼졌었지.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취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언론플레이 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용산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최고위 중에 그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 인요한 태구가 예예 하면서 갔을 때 그 전화의 성격, 그 정황을 보면 지난 주말에 무슨 사단이 있었구나. 그 주말에 한동훈 대표 어떤 의견 제시에 대해서 용산에 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예. 라는 걸 취재했을 거라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불거진 기사와 방식도 한동훈 대표를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이 응급실이 지금 응급 상황인 이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대통령하고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놓고 인질극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인질을 벌이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자. 예. 의사들하고 대통령이 좀 대화를 해봅시다. 의사들이 받든 안 받든 중재안 내보자 뭐 이 말씀. 대화의 계기라도 만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게 윤기찬 변호사 말대로 저 안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 박단 전공이 그 비대위원장이 덥석 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조율을 해서 다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총리 만나든 장관 만나든 용산의 대통령실 정책실장 만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휘슬을 갖고 있고요. 뭐 뭔가 심판 보듯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쪽도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중재안을 받겠다는 얘기는 없겠지만 뭐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일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 한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과 그리고 거부했다. 이 보도가 알려진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은 더 완고해진 것 같은 게 어제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지금 불법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걸 아마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을 불법 이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전공의들은 저 행위 자체가 본인들의 권리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어떤 합법과 불법을 일도 양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결국은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큰 갈등이 소위 의정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의사협회 단체와 정부가 이런 큰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이 시발점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누가 이걸 언론 플레이 했냐 이런 건 아무런 중요한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격가지예요. 지금은 저 한동훈 대표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재자의 역할로서
가지고 나온 저 대안들이 과연 정부가 수용 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수용 가능성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단호하더라고요, 단호하죠. 대통령실은. 예. 한동훈 대표는 이거 아니면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을 그럼 내놔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사이에서의 접점이 너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당은 민심을 전해야 되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총량 비슷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라도 보류하자. 단식투쟁 3일째입니다. 이면택 회장. 그리고 이거 불법 이탈, 굴복하면 그게 국가냐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은데